돈을 버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함께 회사를 세운 동지들도 있었고 한순간에 회사를 흔들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사람에게만 속는 게 아니다. 시간에 속고 기회에 속고 인생에 속는다. 이 영상은 그가 남긴 인간 통찰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 10분이 끝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 새는 이유는 투자 실수가 아니라 사람 선택의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받고 말보다 눈빛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고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을 쓴다.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언젠가 회사를 흔들고 신뢰를 깬 사람은 결국 돈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그는 사업 초기에 한번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뒤로는 재료값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건 돈이 아니라 내 신뢰다. 그 신뢰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 한마디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돈보다 더 큰 걸 잃는다. 그때부터 그는 돈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감정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늘 새나간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보다 행동을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신뢰를 남긴다. 하지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배신한다. 그는 사람의 진심이 약속의 무게에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약속이라도 이기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10번의 진실로도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 정주영은 평생 사람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철저했습니다. 그는 신뢰와 맹신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믿되 기록하라. 신뢰하되 검증하라. 그는 사람을 믿되 그 믿음의 구조를 더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법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보다 표정과 습관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늘 조용히 사람들의 손을 관찰했습니다. 손끝이 급한 사람, 시선을 피하는 사람, 이런 작은 습관 속에서 그는 그 사람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위선으로 가릴 수 있지만 습관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그는 그 습관이 결국 돈의 방향을 바꾼다고 봤습니다. 태도는 숫자보다 정확한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늘 3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책임지는가? 이 사람은 돈보다 일을 먼저 말하는가? 이 사람은 남의 공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는가? 그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지만 검증하지 않으면 그건 게으름이다. 정주영은 사람을 쓸 때마다 사람의 방향을 먼저 봤습니다. 그는 능력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배를 타도 노를 다른 방향으로 젓는 사람은 결국 배를 뒤집는다. 그는 그 말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해외 공사 중 최고의 기술자가 계약 조건 때문에 회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실력은 뛰어났지만 방향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났고 프로젝트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실력보다 위험한 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걸. 그는 그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배신자는 어리석은 적보다 무섭다. 그는 그 후로 사람을 볼 때 먼저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목표를 보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목표가 다르면
아무리 뛰어나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는 순간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 정주영은 사람을 고르는 일을 평생의 공부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의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조금씩 길러지는 것이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잘못 믿는 일을 가장 후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고도 웃은 적이 있지만 사람을 잃고는 웃지 못했다. 그에게 사람을 고르는 일은 곧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돈은 잃어도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잘못 만나면 인생이 늙는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그것을 삶이 가르치는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해 돈을 배웠고 돈을 통해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새는 건 재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그의 말처럼 진짜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고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고 나서야 사람을 의심합니다. 정주영은 평생 그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돈은 그 다음이다. 사람을 잃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 나간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돈이 새고 사람을 바로 세우면 돈이 모입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그 진리를 몸으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회사의 미래가 보인다. 그의 그 한마디는 지금도 울림처럼 남습니다. 사람을 잘 고른다는 건 돈을 잘 버는 기술보다 훨씬 깊은 지혜라는 걸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한눈에 판단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드러내는 말보다 숨기는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그의 사람 보는 눈은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실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같이 일하면 모두 같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목표를 말해도 마음속 목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는 말했습니다. 겉으로 함께 달려도 마음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 발을 멈춘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함께 가야 할 사람. 둘째, 거리를 두고 봐야 할 사람. 셋째, 절대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먼저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는 이 사람을 바람이 불어도 같이 걷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유능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 결국 회사를 지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폭풍이 불 때 도망가는 사람보다 같이 비를 맞는 사람을 곁에 둬라. 그에게 좋은 사람이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현대건설이 막 성장하던 시절 한 해외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부족해 일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밤새 야근하던 한 직원이 그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현지 상점이 열리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봅시다. 그 직원은 아무 지시도 없이 새벽부터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그 덕분에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그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키운다. 그는 그 직원에게 돈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회사는 이런 마음 위에 세워진다. 그 편지는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현대역사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를 두고 봐야 할 사람. 정주영은 이 부류의 사람을 실속형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말은 잘하지만 위기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약속으로 시험했습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지시를 받지 않아도 일을 이어가는가?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않는가? 이 작은 시험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서도 반드시 실수한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되 핵심 일에는 절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뢰를 나누는 것도 단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되 모두에게 전부를 맡기지 마라.
그게 정주영의 인간 통찰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대 곁에 두면 안 될 사람. 정주영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흐린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부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실패를 비웃는 사람은 언젠가 내 성공도 시기한다. 그는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단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가? 그게 진짜 사람의 그릇을 재는 잣대라고 봤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보다 잘된 사람을 보고 배울 줄 모르면 넌 절대 그 사람의 자리까지 갈 수 없다. 그는 그런 시기심 많은 사람을 회사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실력을 갉아먹는 벌레다. 그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은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볼 때 늘 밭이 있는가, 보다 같이 갈 수 있는가를 먼저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잠깐 빛나고 성실한 사람은 오래 남는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한다. 그는 사람의 신뢰를 금보다 무거운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된다고 했지만 신뢰를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숫자다. 하지만 신뢰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경영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직원에게 내렸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회사 돈은 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함부로 쓰지 마라. 그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불렀습니다. 그 자산은 장부에는 없지만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새는 회사보다 마음이 새는 회사가 더 빨리 망한다. 그의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회계보다 표정을 더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조직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은 찾기 쉽다. 하지만 함께 버틸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틀리면 계획이 틀리고 계획이 틀리면 인생이 흔들린다. 정주영의 사람 보는 눈은 결국 관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했고 그 이해 속에서 신뢰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때 두려워하라. 그러면 믿음이 오래간다. 그의 믿음은 경계 위의 믿음이었습니다. 맹목이 아닌 신중한 신뢰. 그게 그가 만든 인간관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은 내 인생을 고르는 일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늘 사람을 통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나를 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결국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다. 정주영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세상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봤습니다. 그의 인간 통찰은 계산이 아니라 삶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풀면 인생의 절반은 풀린다. 정주영은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신뢰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는다고 변하지 않는다. 다만 믿어주는 한계 안에서 책임을 배운다. 그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이 따르는 신뢰, 벌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인간관계가 오래가는 이유였습니다. 정주영은 신뢰를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조적인 믿음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을 때 항상 작은 약속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작은 일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책임을 맡겨보는 일이다. 그의 신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결과보다 태도였습니다.
결과가 실패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줬고, 실패를 감추는 사람은 즉시 멀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그의 인간관계는 늘 냉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경계는 사람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신뢰는 둘 다 무너진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신뢰의 규칙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그는 신뢰를 온도로 표현했습니다. 신뢰는 따뜻해야 하지만 뜨거워선 안 된다. 뜨거운 믿음은 금세 식는다. 그의 말처럼 그는 항상 냉정한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냉정함이 신뢰를 오래가게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잘못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숨긴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어떤 문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상황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에게 스스로 신뢰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지킬 기회를 줘라. 그는 그렇게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에겐 한 번의 실수로 끝을 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두 번 시험하지 않는다. 정주영은 인간관계에서도 거리의 미학을 지켰습니다. 그는 가까울수록 더 조심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그는 친밀함이 경계를 흐리는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도 임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말했습니다. 정이 지나치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항상 그 관계의 목적과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감정이 관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신뢰는 뒤로 밀린다. 정주영은 냉정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사람을 아꼈습니다. 그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운 게 아니라 편한 관계다. 그는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편안함은 감정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존중과 질서에서 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신뢰는 오래가지 않는다. 정주영은 사람을 멀리할 때조차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는 사람을 내칠 때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 각자의 길을 가자. 그는 사람을 내보내면서도 원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인간관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끊을 때 미움을 남기면 그 관계는 내 마음속에서도 계속 새어나간다. 그의 인간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질서로 유지됐습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그의 조직은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신뢰를 잃는 사람보다 신뢰를 너무 쉽게 주는 사람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를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잃는다. 그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생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강해야 하지만 방향은 더 강해야 한다. 그의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긋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의 인생에서 선은 차별이 아니라 질서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줄 세우지 않았지만 관계마다 명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 안에서 신뢰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관계에도 산소가 필요하다. 서로의 공간을 지켜야 숨 쉴 수 있다. 정주영의 인간 통찰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람을 믿되 경계를 세워라. 경계가 신뢰를 오래가게 한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면 내 인생도 바로 선다. 또한 정주영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도와준 만큼 남는 게 아니라 도와준 만큼 떠난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냉소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직원을 일으켜 세웠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불렀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사람조차 한 번은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회고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도우며 가장 많이 배웠다. 도움이 고마움을 남기지 않는다는 걸. 그는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직원 하나를 깊이 아꼈습니다. 가난한 형편을 알고 직접 집을 사주고 아이 학비까지 챙겨줬습니다. 그 직원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자 그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정주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 그의 말에는 섭섭함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늘 변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묶이는 존재가 아니다. 같은 목표로 묶여야 오래간다. 정주영은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로 기준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더라도 기준 없이 돕지 마라. 기준 없는 도움은 상대를 망치고 나를 지치게 한다. 그는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건 감정이 아닌 원칙의 돌표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돕는 사람은 후회하고 원칙으로 돕는 사람은 남는다. 그는 도움의 기준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도움은 상대의 노력 위에 더해야 한다. 둘째, 도움은 내가 아닌 상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셋째, 도움은 기억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베풀었다면 잊어라. 그걸 기억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새기 시작한다. 그는 도와준 사람이 떠날 때마다 배신이 아니라 순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마워서 남는 게 아니다. 필요가 있을 때 머무는 것이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에게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돕는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그는 그 물음 속에서 관계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도움은 바꾸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도움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와줄 때마다 거리를 뒀습니다. 그 거리가 도움을 오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에는 선이 있어야 한다. 선을 넘는 순간 도움은 짐이 된다. 정주영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저 내 길을 묵묵히 걸어라.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지만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이라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불행이 아니다. 나를 잃는 게 불행이다. 그의 인간관계는 점점 단단해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오래간다. 정주영은 인간관계를 하나의 수리공정으로 봤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기계처럼 점검해야 한다. 때로는 기름칠이 필요하고 때로는 멈춰야 한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그 거리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지켜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만든 조직은 그래서 오래갔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신뢰는 남았습니다. 그건 구조로 지킨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어렵다. 하지만 사람을 알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의 인생은 결국 사람 공부였습니다. 그는 사업보다 사람을 먼저 배웠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경영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이 바로 인생의 나침반이다. 그는 사람을 통해 불을 만들었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가 믿은 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원칙은 버리지 마라.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은 재능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혜라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눈을 뜨는 과정이다. 그 상처를 겪으며 그는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지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열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새나간다. 이제부터는 돈보다 먼저 사람을 보십시오. 신뢰할 사람 한 명이 10명의 재산보다 값집니다. 사람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복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